파우스트는 자신의 피로 악마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평생을 서재 안에 갇혀 살았던 늙은 학자, 지식은 넘쳤지만 삶의 기쁨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서명 하나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사라졌고 굽었던 등은 곧게 펴졌습니다. 눈앞에는 이제 그가 평생 갈망했던 세상의 모든 기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젊음, 활력,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 그는 그것을 남김없이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기쁨은 없다는 것을. 욕망에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가 거리를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오후, 좁은 골목 사이로 한 소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름은 그레첸.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특별한 신분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한 집안에서 자란 신앙심 깊고 정직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파우스트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네는 태도, 낯선 이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조용한 눈빛. 그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학문과 이론으로 가득 찼던 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그녀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저 여인을 반드시 곁에 두고야 말겠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메피스토펠레스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결국 어떤 결말을 향해 흘러갈지를. 악마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저런 순진한 여인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라고. 파우스트는 그 말에 잠시 불쾌함을 느꼈지만 이내 그 불쾌함마저 잊어버립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책과 씨름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설렘은 낯설고도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삶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파우스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레첸의 맑음과 진실함에 이끌리는 마음. 오래도록 학문에만 갇혀있던 그가 처음으로 느껴본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다시 젊어진 육체가 만들어낸 뜨거운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싶은 동시에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아끼고 싶은 마음과 갖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보석함을 준비해 그레첸의 방 서랍 속에 몰래 놓아두었습니다. 순진한 그레첸은 처음엔 낯선 선물에 놀라 어머니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그 화려함과 그리고 무엇보다 파우스트의 다정한 눈빛과 말투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 학자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진심 속에는 계산된 유혹도 섞여 있었지만 그레첸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세상을 경험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정원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던 어느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레첸은 꽃잎을 하나씩 뜯으며 그의 마음을 물었습니다. 그는 그런 그녀의 순박함이 사랑스러웠고 동시에 자신이 이 순박함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그레첸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갈망은 이성보다 언제나 앞서 있었습니다. 그레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세상 바깥에 이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진실한 집안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 만남은 조심스러운 일탈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이끌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른 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더 깊이 스며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을 몇 번쯤은 마주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과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 이 둘은 얼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 없이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면 욕망은 그 사람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뜨겁고 성급합니다. 상대를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상대의 웃음 하나, 눈빛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다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아는 사랑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결국 상대를 올가매지만 존중하는 마음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사랑이라 믿었지만 실은 붙잡고 싶은 욕심이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파우스트는 아직 이 차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거대한 잘못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쌓여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파우스트와 그레첸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레첸의 어머니는 딸의 밤 외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앞을 서성이며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그레첸은 파우스트를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레첸은 결국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수면제를 건넸습니다. 파우스트가 마련해준 그 약이었습니다. 하룻밤만 편히 주무시라는 그저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마신 그 약은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를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레첸의 오빠 발렌틴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이 여동생을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동생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는 파우스트를 찾아가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파우스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메피스토펠레스의 부추김과 그 순간의 두려움 속에서 결국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발렌틴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맙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여동생을 향해 차가운 말을 남깁니다. 그녀를 창녀라 부르며 세상 앞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말은 그레첸의 가슴에 깊은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레첸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순수한 소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당 앞을 지날 때마다,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갈 때마다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오빠를 잃고 세상의 시선마저 잃어버린 그녀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키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뒤 극심한 절망과 혼란 속에서 그레첸은 태어난 아이를 스스로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극적으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타협 하나, 작은 욕심 하나가 모여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레첸이 파우스트의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건넸을 때, 그 하나하나의 순간에는 커다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들이 이어지며 결국 아무도 원치 않았던 결말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레첸에게는 매 순간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심을 눈치챘을 때, 오빠의 분노를 마주했을 때, 세상의 손가락질을 처음 느꼈을 때, 그러나 이미 시작된 걸음은 멈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한 번의 침묵은 또 다른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마침내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무서움입니다. 단 하나의 큰 잘못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었던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조용히 지나가 버렸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왜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그는 왜 직접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악마는 사람을 강제로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보석을 놓아둔 것도, 수면제를 건넨 것도, 칼을 든 것도 결국 모두 파우스트와 그레첸의 선택이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그저 곁에서 속삭이며 길을 살짝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욕망을 살며시 건드렸을 뿐입니다. 만약 그 욕망이 애초에 없었다면 악마의 속삭임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괴테가 악마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파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의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잘못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소한 거짓말 하나, 눈 감아버린 양심 하나,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욕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는 쉽습니다. 상황을 탓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순간 손을 내밀었던 것도, 그 손을 잡았던 것도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괴테는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무거운 장면으로 향합니다. 그레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이를 죽인 죄로 곧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옥 안, 집더미 위에 웅크린 채 그녀는 정신을 반쯤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홀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 성당 앞에서 밝게 웃던 소녀는 이제 벽에 등을 기댄 채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야위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정신 한구석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한 줄기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는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감옥으로 향합니다. 열쇠를 훔쳐 문을 열고 어두운 감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쇠사슬 너머로 초췌해진 그레첸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그의 얼굴을 알아본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합니다. 지금 함께 도망치자고. 이곳을 벗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 그러나 그레첸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기를 거절합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었고 그 죄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만든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치는 대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스스로 서기를 선택합니다. 도망친다는 것은 죄로부터 눈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파우스트가 애원하듯 그녀의 손을 다시 붙잡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 손을 놓으며 말합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감옥 안, 창살 틈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그레첸은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립니다. 파우스트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메피스토펠레스가 낮게 속삭입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파멸로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파우스트를 재촉하며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늘 저편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녀는 구원받았다. 이 한마디는 파우스트 전체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기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레첸은 분명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게 했고 아이의 생명을 스스로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마주하고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제안한 도망은 겉으로는 구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또 다른 도피이자 회피였습니다. 그레첸은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괴테는 여기서 종교의 교리를 말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진정한 구원은 끝까지 놓지 않은 인간의 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욕심이었던 순간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 누군가를 힘들게 만든 적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지나친 간섭이 되지는 않았는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붙잡아 두려워하지는 않았는지,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곧 소유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나만이 차지해야 안심이 되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곁에 없어도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파우스트가 끝내 이르지 못했던 성숙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거대한 잘못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쌓여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그리 가볍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파우스트는 그레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젊음을 되찾고 세상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 했던 그의 여정은 한 여인의 파멸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서도 욕망을 줬던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여전히 그의 곁에 남아 더 크고 화려한 세상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이제 그는 한 여인의 마음이 아니라 더 큰 권력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3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